네, 그 다음은 코드를 삽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코드를 삽입하면 돼요. 예를 들어 루트를 구하기 위해서는 PRT 이와 같은 식으로 사용 뭐 이런 식으로 넣게 되면은 이 부분이 블락 처리되어서 요렇게 그 마치 이제 그 컴퓨터에서 타이핑을 코드로 이제 한 것처럼 표시가 되죠. 요거는 이제 제가 그 사실 요렇게 해서 그 마치 뷰레처럼 그러니까 목차처럼 이제 사용하는 거를 제가 이제 즐겨 하는데 원래는 이제 코드를 인용하는 그 방법이죠. 그리고 또 이제 그 요렇게 문장 안에 넣을 수도 있고 여러 줄이 이제 걸쳐 있는 코드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제 따로 빼서 코드를 삽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박스 형태로 들어가서 코드가 나오게 되죠. 이렇게 이제 하나를 더 넣으면은 줄이 바뀌어서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말씀드렸듯이 이런 식으로 목차를 사용하는 걸 즐겨 합니다. 목차가 맞는 말인지 모르겠어 계속. 왜냐하면 그 마크다운에서 지금 이렇게 그 아이테마이즈를 하면은 약간 들여쓰기가 과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뭐 저는 이렇게 쓰는데 여러분들도 뭐 이렇게 쓸 필요는 없고 그냥 그 저는 그래도 깔끔하고 편하고 좋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특정 언어의 그 문법을 하이라이팅하는 코드를 이제 삽입하는 방법인데 예를 들어서 R 코드를 삽입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R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F는 펑션 X 그다음에 X 플러스 1이다. 그리고 F는 뭐 2 이렇게 하면 이제 출력 결과가 2가 입력으로 들어와서 3이 나오는 그런 코드가 되겠죠. 아무튼 이런 코드를 놓고 싶다 하면은 이제 R이라고 뒤에 이렇게 찍어주면은 이제 뭐 펑션 같은 경우는 이제 R에 쓰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이라이팅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숫자 같은 것도 이제 다른 색깔로 표시가 되고요. 그렇죠? 그런데 요거는 이제 R 형식으로 그 코드 블락을 넣었는데 실제로는 이제 R 코드인데 파이썬 형식으로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럼 하이라이팅 하는 거만 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그러니까 요거랑 이제 똑같은 코드인데 여기에서 R 대신에 제가 그냥 파이썬을 썼어요. 그럼 파이썬의 하이라이팅 방식을 따르는데 이거 이제 파이썬을 아직 안 배우셨지만 이거 펑션에 있는 색깔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파이썬에는 펑션이라는 키워드가 없어요. 그러니까 함수를 정의할 때 def를 사용하거든요. def라고.
그래서 이 하이라이팅이 없어지고 그리고 계속 뭐 또 해보면은 파이썬 코드인데 반대로 R 형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죠. 그렇죠? 이 파이썬을 아직 당연히 배우지 않으셨겠지만 fx 뭐 이제 이렇게 하고 리턴 x 플러스 1 뭐 이렇게 이제 만들었다 하면은 아무런 이제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데 이거를 이거를 R로 해야지. 비교를 해보면은 여기 이제 파이썬 코드를 파이썬 형식으로 하면은 대표하고 리턴이 이제 하이라이팅 되고 파이썬 코드인데 R 형식으로 하면은 이게 하이라이팅 되지 않죠. 대신 리턴은 하이라이팅 되는데 리턴이 하이라이팅 되는 이유는 그 아래도 우리가 리턴이라는 그 명령이 있잖아요. 평소에 할 때 리턴하고 가로 열고 닫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리턴할 것들을 이제 안에 그 가로 안에 넣어주는 그런 문법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아래도 있기 때문에 하이라이팅이 됩니다. 아무튼 뭐 특정 그 형식으로 만약에 그러니까 내가 파이썬 코드를 쓰겠다, R 코드를 쓰겠다, 뭐 이런 거를 뒤에 이제 맞춰서 해주면 좋죠. 뭐 잘 모르겠으면 이렇게 해도 코드가 일단 들어가긴 하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겠죠. 근데 이제 뭐 그렇게 보기 불편하지 않으면 이렇게 넣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아볼 수만 있으면 되니까. 그리고 지금 넣은 코드들은 그 실행을 하는 기능은 없어요. 근데 이제 실행 가능한 그 코드를 넣는 방법은 이제 여기에서 원래는 이제 R 이렇게만 썼잖아요. 근데 그 중괄호를 열고 닫고 R이라고 하면은 실행 가능한 코드를 넣을 수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뭐 보여드리면 하면 이 청크라는 게 생겼죠. 다시 여기에서 이렇게 하면 청크라는 게 생겼는데 이 청크 안에 뭐 예를 들어서 아까 f는 펑션 x 그다음에 x 플러스 1 이렇게 하고 f에다가 2 이렇게 넣고 하면은 요렇게 뭐 실행을 하는 작은 아이콘이 있죠. 그러면 요거를 실행하면 이제 3이라는 게 나오고 그래서 이 실행 결과를 이제 중간중간 확인할 수도 있는데 릿을 누르면은 요런 식으로 그 코드가 나오고 그 실행 결과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보기 편하겠죠? 이렇게 요거는 이제 실행 결과를 봤으면 이렇게 닫을 수도 있고요. 요거를 닫는다고 해서 뭐 아무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저 표시가 약간 팝업 같은 게 닫아지는 것 뿐이죠.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지금 위에 F라는 함수를 정의했잖아요. 그러면은 또 정의를 하지 않고 F3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이제 기대한 거는 F가 이제 X에다 1을 더하는 거니까 4가 이제 출력이 되기를 기대하죠. 근데 4가 출력돼야 되는데 여기 청크를 만들지 않았네요. 이렇게 다시 실제로 이렇게 4가 출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여기에서 F로 저장하면은 이 저장된 게 어떤 콘솔에 계속 있어가지고 여기 이제 두 번째 청크에도 영향을 미치도록. 그러니까 여기 있는 청크가 그 주피터에서 셀의 개념이랑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셀에도 그 위에 셀에서 정의한 그 변수들이 그냥 어떤 커널 위에 계속 있어가지고 그 다음 셀에는 이제 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셀의 개념과 굉장히 유사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주피터처럼 자유롭게 뭔가 그렇게 코딩을 하는데 적합한 환경이라기보다 이게 좀 공식적인 문서를 예쁜 형식으로 이제 만드는데 더 초점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 그 주피터만큼의 속도라든가 결과를 이제 바로바로 볼 수 있는 그런 점은 없기는 해요. 그런데 확실히 그 다양한 옵션들을 통해 가지고 문서를 좀 예쁘게 정리할 수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미 선언한 F가 노트북의 셀처럼 쓸 수 있다. 그리고 그림도 그려집니다. 뭐 이게 그렇게 노트북을 우리가 이미 많이 사용하고 있어갖고 노트북의 셀 같으면은 당연히 그림도 그려지겠네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이제 이렇게 청크를 하나 만들어주고 100을 이렇게 나누고 플랫 x, fx 하면은 직선이 이렇게 쭉 그려지겠죠. 이런 식으로 그림이 이제 그려져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노트북에 셀 같은 거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라인을 추가를 하고 싶은데 저 그림에서 뭐 빨간색 라인을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뭐 컬러 레드 빨간색으로 그다음에 두께는 뭐 3. 이제 이런 식으로 라인이 이제 겹쳐가지고 이 그림에 기생하는 플랫이 생겨서 이렇게 또 겹쳐서 이렇게 그려지는데 당연히 이제 얘는 기생하는 애니까 얘가 없으면은 그려지지 않겠죠. 마치 이제 주피터의 그 셀처럼. 그래서 요렇게 하면 이제 에러가 나지만은 요거를 이제 원래 그림을 그려주고 그 위에 덮어 쓰는 거는 가능하죠. 요런 개념들이 그냥 노트북에 셀처럼 동작한다라는 것만 기억을 하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다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코드를 이제 입력을 하면서 뭔가 이제 문서를 만들 수가 있는데 그 뭐 이럴 때도 있죠. 그러니까 코드만 보여주고 싶고 결과는 좀 생략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쩔 때 그러냐면은 벡터가 이제 너무 많이 이제 값들이 들어간 게 나와 있을 때 종종 그럴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이제 R 여기에서 이 옵션을 주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일단 주지 않아 볼까요? 이 옵션을 빼게 되면은 그냥 원래 있던 대로 하면은 이 결과도 출력이 되는데 이 결과가 출력되는 게 약간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무의미하게.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내용들이 이제 잘 요약이 되어 있는데 뭐 이런 그 결과 때문에 이제 지면을 너무 많이 차지하는 게 좀 거슬릴 때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그냥 결과 없이 그냥 코드만 보여주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요런 식으로 쓰면은 그 아래에 있는 환경에 이 x라는 변수가 저장되지 않으니까 x라는 변수는 이렇게 저장을 해놓고 뭔가 그 x를 이제 출력한 이런 결과는 보이지 않게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는 어, 이걸 추가해 주면 이렇게 코드만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 반대도 있을 수 있겠죠. 그 코드는 없고 결과만 보여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림 같은 거 그릴 때. 예를 들어서 뭐 R 이렇게 청크를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뭐 X는 1부터 1000까지, 그 다음에 이거 벡터를 만들고, Y는 sin X, 그 다음에 Y2는 sin 2의 X, 이렇게 하고 플랍 X, Y1, 타입은 L, 그 다음에 컬러는 레드, 라인스, 위에 라인을 엎어서 그릴 건데 Y2, 그 다음에 컬러는 이거는 뭐 점선으로 할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그 빨간색이랑 이제 파란색이 이렇게 사인이랑 사인 EX에 대한 곡선이 나오는데, 여기 있는 코드 말고 그냥 이 그림만 보여주고 싶을 때가 있죠. 이 코드가 뭐 그렇게 굉장히 이제 잘 정리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을 때, 이럴 때는 이 옵션을 주게 되면 이렇게 그 코드 없이 그림만 그려지게 됩니다. 여기 그, 네, 이렇게 한 칸 띄어야지 되겠죠. 왜냐면 이 줄바꿈이 그냥 스페이스처럼 동작을 하니까 좀 더 명확하게 하려면 이렇게 띄워주는 게 좋습니다. 애매하면 계속 이렇게 해요. 이거를 두 번, 세 번, 뭐 여러 번 한다고 해서 이게 더 많이 띄워지는 건 아니니까. 그쵸? 그림의 크기를 조정하고 싶을 경우가 있겠죠. 이게 그림이 너무 커요. 그럴 때는 이제 이 코드를 그대로 일단 복사를 하고, 이걸 이제 출력하는데 그림이 너무 좀 큰 것 같다. 그렇다면은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줄어들게 되죠. 5, 5 이렇게 한번 정사각형인데 너무 보기 싫긴 하지만 하여튼 이게 조정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중요하니까. 그리고 이 코드를 쓰는 방법을 이런 거좀 묶어가지고 이렇게 넣고 싶은데. 이렇게 요거를 이용하면 된다. 이게 되게 애매하구나 표현하기가. 그냥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기도 그냥 10% 쓸까? 통일감을 위해서. 네, 그래서 코드를 이제 넣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 코드가 이제 그림을 표현할 때 그거 이제 사이즈를 뭐 조정하는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이즈를 이렇게 바꿔야 되겠다. 이제 확실히 줄어든 게 보이긴 하는데 너무 줄었나? 3 정도로. 3 정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좀 기타 마크다운 관련한 잡다한 문법들, 예를 들면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면은 뭐 구분선이 들어간다든가 그런 것들은 그 아마 쓰다 보면은 스스로 익혀지실 건데, 그래도 그 제가 강의할 때 치는 거를 보고 아마 곁눈질로 아마 이미 많이 익히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정리를 하면은 일단 이제 이렇게 하면은 여기 있는 구분선이 들어가죠. 이렇게 구분선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고, 글씨체를 이제 바꾸는 방법이 이렇게 하면 이제 이탈릭체가 되고, 이렇게 하면은 볼드체, 그 다음에 이렇게 세 개로 하면 이탈릭 볼드, 이거밖에 없어요. 그렇게 선택의 폭이 엄청 크지 않습니다. 저는 이 정도만 해도 이제 충분한데, 여기 그렇게 제가 선호하는 방식은 아니긴 한데, 언더바를 두 개 이렇게 붙여도 얘하고 이제 똑같은 효과가 나와요. 그러면은 또 동일한 논리로는 이거는 이제 볼드체가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얘는 이탈릭 볼드체가 나오게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인용은 요 꺽쇠를 놓고 그 다음에 인용할 내용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뭐는 이렇게 인용할 내용이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소크라테스가 말하길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해서 뭐를 이제 인용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기 안에 인용하는 내용을 쓰면 되겠죠. 꼭 인용할 때만 이렇게 써야 된다라기보다 이렇게 박스 형태로 들어가서 이제 글씨가 표현되는 이런 스타일을 잘 알고 있으면은 그 문서를 조금 다채롭게 꾸밀 수가 있겠죠. 그리고 표를 만드는 방법, 가장 기본적인 표만 만들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냥 이것도 언젠가 제가 이제 표를 만들 일이 있을 때 한번 했던 것 같은데, A, B, C,
D, E 이렇게 이제 제목을 넣고 그다음에 요 표에 대한 이런 구분선을 넣어줍니다. 이 제목이랑 그 내용이랑 구분을 할 수 있는 이런 거를 하나 넣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 내용을 씁니다. 뭐 AA, 뭐 BB, CC, DD, E 이렇게 넣고 CCC, DDD, E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어떤 표가 만들어지냐면은 이런 식으로 표가 만들어지는데 완전 뒤죽박죽이죠. 이거 정렬도 안 돼 있고 너무 이제 보기가 싫고 이상하죠. 그래서 가운데 정렬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정렬은 여기에서 이 옵션을 주면 돼요. 이렇게. 이게 이제 가운데 정렬의 의미입니다. 이렇게 하면 훨씬 보기가 좋죠? 네, 오른쪽 정렬도 가능합니다. 근데 예쁘지가 않아요. 그쵸? 뭐 굳이 뭐 이런 걸 해야 될 이유를 이제 잘 모르겠는 이제 그런 정렬이죠. 이게 그 마크다운에 있는 문법들이 문서를 이 표 만드는 것도 그렇고 되게 쉽게 만들어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단점이 그렇게 다양한 형태의 뭐를 만들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좀 더 복잡한 표라던가 정렬이 좀 특이한 그런 거라든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표를 만들 때 문자 같은 거는 가운데 정렬을 하고 숫자 같은 거는 오른쪽 정렬하는 게 좀 보기가 좋잖아요. 그럼 이제 일행은 가운데 정렬하고 이행은 왼쪽 정렬 뭐 이런 거를 이제 구현을 할 수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일단 지금 안 찾아봐서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잘 안 써요. 있을 수도 있고 보통은 이제 이 정도까지 뭔가 복잡한 형태의 표를 넣기 위해서는 마크다운으로 넣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넣습니다. 그리고 잠깐 끊었다가 이제 이미지를 삽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수식 입력 방법을 설명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면 되겠습니다.